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네, 또 강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네. 이제는 마지막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끝내서 쭉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혜정 쌤이랑 어차피 돌아오면 우리 수능특강 위주로 수업을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스스로 마무리하기도 질문을 따로 한 친구들 말고는 알아서 잘 풀어서 모르는 거를 다 해결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쭉 풀어주고 이번에는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서 네. 번호별로 해서 이렇게 북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링크로 그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네.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클릭해서 그 번호 것만 확인해서 들으면 네, 시간 절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급작스럽게 사연을 부탁을 했는데 네. 정말 고맙게도 약 5명 정도의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줬어요. 네, 네. 그거는 문제 풀다가 중간에 할 예정이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요런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수학 밴드 커버가 방탄 멤버의 지민이던데 그 이유는 정민 쌤의 권력이 혜정 쌤보다 크기 때문인가요? 혜정 쌤 최애는 지민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도대체? 일단은 정민 쌤의 최애가 지민인 건 확실히 맞고요. 저는 이제 최애가 지민이 아니기는 해요. 누구예요 최애가? 그거는 이제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근데 이게 권력과 상관없이 그 밴드를 먼저 개설한 사람이 정민 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저희는 평등한 권력이랍니다. 그렇죠. 모두들 다 평등하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사연 보내랬더니 사연으로 이행시를 했는데 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울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정민 쌤. 연원이. 뒤에 하트까지 있네요. 네. 센스 있는. 네. 사랑해요 혜정 쌤. 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요거 프린트로는 11쪽에 있습니다. 네, 11쪽이고요. 네,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 다 했죠? 네. 여학생끼리 모두 이웃하라. 이웃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때 이렇게 하나로 묶으라고 세트로 묶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학생을 한 명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남학생 4명에 여학생 1명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힌다. 5-1 팩토리얼. 끝인가요? 아니죠. 그 여학생 3명이 순서를 이제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학생은 지금 1명으로 봤는데 사실 3명이기 때문에 네. 3명이 자리 바꾸는 거 3 팩토리얼 해서 계산하면 4, 3, 2, 1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3, 2. 144. 네. 참 쉬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요, 왜 그 5명은 원순열로 했는데 여학생 A, B, C는 왜 원순열로 계산 안 해요? 이미 한번 원순열로 픽스를 앉혀놨기 했다. 때문에 앉혀놨다. 고정된 거예요. 이미 고정을 시켰죠 원순열을 한번. 네. 근데 또 고정할 필요는 없죠. 네. 원픽이 고정되면 나머지는 그냥 네,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헷갈리지 적절한 마세요. 예시인가요?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의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단 한 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네. 문제는 어디를 먼저 칠할까? 네.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좋거든요. 어디를 선생님 먼저 칠하는 게 좋죠? 저는 밑면을 먼저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가장 접해 있는 데가 많은 곳을 칠하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아랫면을 칠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5가지의 색을 그냥 A, B, C, D, E 뭐 안 정해도 되지만 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밑면에는
색을 처음 칠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칠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처음에 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색 모두 맞나요? 네, 맞아요. 한 가지 색을 칠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위를 보겠습니다. 위에 네, 네 옆면. 가지 면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예를 들어서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나 옆에 돌려서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나 이거 다 돌려서 똑같은 거죠. 오, 네. 회전해서 일치하네요. 이렇게 돌리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네. 위쪽 옆면은 무슨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원순열과 같네요. 네, 그래서 4개를 빼줘. 네.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 2 1 써도 되고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3번 중복을 허용하여 5의 다섯 숫자, 가지의 5가지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세 세 자리 자리. 이럴 때는 그냥 세 자연수. 자리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 세 자리. 네. 네, 중복을 허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된다. 네. 단 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누구? 100개짜리에는 0이 올 수가 없다. 네, 그럼 몇 가지 올 수 있나요? 총 4가지가 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자리에는요. 5가지가 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5가지. 끝이죠. 네. 그러면 100가지 자연수 개수가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 뭐 기호 이런 거 쓴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호는 간단하다고 만든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1, 2, 3, 4 x y는 a, b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것의 개수는 치역은 선생님 뭔가요? 함수 값들의 모임이지요. 그렇죠.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 네. 공역은 공역은 y. 네, y 모두 해당되는 거겠죠. 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함수는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다르죠. 않습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A, B가 모두 네. 선택을 당하여야 합니다. 픽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쏠리는 경우를 몇 가지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A만 되거나 B만 되거나 하는 A로 다 가는 경우 한 가지. B로 다 가는 경우 한 가지에서 좀 2가지가 있나요? 네. 네. 그거 나머지 말고는 다 돼요? 쌤? 그렇죠. 그다음- 요 2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요? 함수의 개수에서요. 함수 개수 어떻게 구했지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네. 자, 1이 갑니다. 1은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거나 네.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가지. 1이죠. 2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가지. 3이 2가지, 4도 2가지. 그래서 2의 네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파이사 9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총 14가지. 네.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 따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만약에요, 공역이 A, B, C 총 3개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그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공역. 자, 무슨 소리냐면 1, 2, 3, 4 이렇게 있고요. Y 공역은 1, 2, 3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개수인가요? 네. 자,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네요. 2가 2도 3가지. 3은 3가지. 4는 3가지. 그러면 3의 네, 4제곱 이게 해서 함수의 80. 개수가 네. 되겠죠. 네. 이제 선택 2020 얼마 전에 있었던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반절이 벌써 끝났습니다. 쉬운 것들이라. 그러면 사연을 사연이라고 하기보다 또 뭐 이런 고민이 말고 또 궁금한 건데 이거는 저에 대한 궁금증이었나 봐요. 뭐였냐면 어떤 제가 읽어 볼까요? 여기 타 교무실부터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교무실에 계시는 김땡연 선생님께서 18년도와 19년도에 수학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민 쌤께서 출제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런 루머. 네. 이런 루머가 이제 위험한 거죠. 네? 루머였군요. 네, 선생님은 문제를 어렵게 낼 줄을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수학을 잘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어, 항상 수업 시간에도 쉬운 것만 설명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 네. 뭐 이게 그렇다고 다 합니다. 납득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또 사연을 보내주신 루머 분들. 조심해 주도록 하세요. 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런 건 A가 B보다 앞에 왔나요? 네. 그럼 A, C, D, E, B 이것도 A가 B보다 앞에 왔나요? 네.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써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하고 B가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문자로 통일해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왜냐면 문자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 B, C, D 동그라미 이렇게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써놓고 앞에 있는 거 A라고 쓰고 뒤에 있는 거 B라고 쓰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정해져 픽스되어 있는 거면 우리가 같은 문자로 봐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그럼 보면 요거를 됩니다. A, B, 이거 B가 아니죠? C, D, E라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네.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네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분자는 5팩토리얼, 분모는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5, 4, 3, 2는 약분돼서 총 60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뒤 요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있는데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 이거 우리 111 얘기했죠. 예. 네. 원래는 최단거리 하려면 뭐 여기 끊어진 길이 있기 때문에 원래 끊어지는 길이 없었으면 없는 걸로 같은 문자가 A 뭐 이렇게 A B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쵸? 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지나는 경우만 빼주면 빼주면 되겠죠.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끊어진 거는 선생님은 네. 111 쓰는 걸 혜정쌤도 같이 선호한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석적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네. 자, 당연히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옆면은 다 1일 겁니다. 네. 윗면도 다 거. 올라가는 건 일. 1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선택은 위에서 아니 밑에서 옆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오죠. 네 네. 가지. 얘는 걔는 5가지네요. 네. 그럼 이쪽은 6가지. 6가지. 이쪽은 6가지. 네, 이쪽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와서 6가지. 네. 여기는 주의하셔야죠. 또 6가지가 아니에요. 11가지가 네. 되겠네요. 그다음 10가지, 16가지, 27가지. 그래서 경우에서 금방 끝나죠. 네. 27가지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7번 문제. 하기 전에 아. 그리고 그 학생 아까 그 학생 있잖아요. 네. 그 학생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대요. BGM 노래 좀 하나 깔아주세요. 고민이니까. 시작. 따라라. 뭘 해야 되나요? 사연이? 네. 슬픈 걸로. 따다다다다다. 3월에는 일찍 일어나 따다다다다다. 독서실로 향하던 제가 따다다다. 이제는 10시 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서실도 2시 넘어서 가곤 합니다. 따다다다다. 이러는 저 비정상인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줬어요. 비정상 회당 사진을 보내면서 당연히 비정상이죠. 네. 10시 넘어서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온라인 하면서 지금 엄청 게으러진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 연휴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네. 무너졌어요. 학생들이. 요즘 선생님 하는 일이 무슨 스팸 문자 보내는 사람 같아요. 단톡에 뭐 미수강자 누구누구누구 뭐 미수강자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건강상태 체크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또 전화했는데 또 선생님 전화를 스팸 처리를 해놨는지 어쩐지 잘 안 받아요.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
이걸 어떻게 해요? 맨날 선생님이 그 학생 집에 가서 깨우고 아침마다 전화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계가 있고요. 혹시 정 원하면 이건 또 우리 반 학생이긴 해요. 아 그런가요? 정 다만- 원하면 선생님이 출근하는 길에 아침마다 전화를 해줄게요. 혹시 원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아침 출근길마다 전화해서 모닝 콜. 욕이라고 아, 해보네요. 뭐. 네. 아, 네. 모닝 욕이 됐든 콜이 되었든 네 원하시면 개인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모닝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7번 풀어볼까요? 띠리리 넘어가는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7번 문제는 혜정쌤이 아, 그래요? ASMR로 읽어주실래요? 방정식. ASMR 방정식 x 더하기. 아 이건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독서실에서 조용히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계속 읽을게요. 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1에 해를 순서상. 순서상 X, Y, Z로 나타낸대요. 음이 아닌 홀수일 때 우리가 원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1의 해를 네. 구하는 두 가지는 했었어요. 네. 뭐뭐 했었나요? 음아닌 정수에 네, 음이 아닌 정수에 그다음에 자연수일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연수. 음. 자, 음이 아닌 정수에는 기본적으로 문자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1개를 뽑는다. 이렇게 구했었나요? 네, 맞아요. 네, 자연수는 선생님 어떻게 했죠? x는 x 프라임 플러스 1 네, 해서 맞아. 네, x 대신에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z 프라임 플러스 1은 11.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11에서 3을 빼면 8이다. 3h 8로 구한다. 네. 이렇게 계산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음이 아닌 홀수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자 이 경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이 아닌 홀수를 세로이 표현만 해주면 돼요. 네. x라는 걸 음이 아닌 홀수 어떻게 선생님 표현할 수가 있죠? 홀수는 이제 짝수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짝수는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의 배수? 이렇게 표현하네 2의 배수? 네, 그럼 홀수는 거기에 더하기 1씩만 해주던가 아니면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빼기 1을 하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빼기 1을 x를 하면 만약에 2x 프라임 빼기 1을 마이너스 하면 1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x 프라임을 자연수부터 생각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단계를 거쳐서 그쵸. 왜냐면 여기가 음이 일보다- 아닌 정수였으면 바로 그냥 바로 중복적으로 넘어가도 네. 되는데 자연수가 되면 한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니까 요것보다는 요렇게 해주는 게 더 네. 좋겠죠? 네. 그러면 y 대신에 2y 이- 프라임 플러스 1 네. z 대신에 2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네. 해주면 되나요? 네. 그럼 얘를 자, 대입을 요 해줍니다.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2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2z 프라임 플러스 1은 11입니다. 그래서 2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8입니다. 네.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4입니다라는 원래 의미 아닌 정수회로 문제가 다시 돌아가게 됐죠. 네. 그럼 그러면 3h 4. 그래서 6시 4가 되나요? 네, 6시 2랑 같고요. 15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이게 짝수일 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거에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다 뭐 여기가 10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짝수일 때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자, 8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1, 2, 3, 4, 5에서 B 1, 2, 3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그냥 함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B는 1, 2, 3 중에서 A의 B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허. 함수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어떤 원소를 두 개를 뽑아왔는데 네. 그 원소 중에 x1보다 x2가 크면 fx보다 fx2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이 1로 1로 갔다. 갔으면 그럼 2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요. 네. 그러나 만약에 1이 2로 갔다. 그럼 2는 1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은 단순화시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단순화시키죠? 이런 거를 중복을 해가지고요. 뽑아내면 돼요.
어떻게요? 아니 여기에서 1, 2, 3 중에 네. 총 5개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쵸. 왜냐면 자 1이 선택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 자 1로 선택 갔다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냥 2가 2로 갔다고 해볼게요. 3도 2로 갔다고 그냥 이건 내가 네, 가정을 네, 하는 겁니다. 네. 4도 2로 갔다고 하고 5도 3으로 3. 가면 이건 함수가 되나요? 네. 네, 이거를 그냥 나열해서 써보면 어떤 게 되냐면 1, 2, 2,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은 중복이 되네요. 혹은 1이 2로 갔다. 2가 2로 갔다. 3이 3으로 갔다. 3으로 갔다. 3으로 갔다. 얘도 가능한가요? 네. 2, 2, 3, 3, 3. 이것도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정의역의 원소인 1, 2, 3, 4, 5를 써놓고 네. 밑에는 함수값들을 써줄 건데 이 함수값은 점점 같거나 커지기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1과 2와 3을 기준으로 중복을 허용을 그냥 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겠죠? 네. 얘는 뭐 3, 2를 뽑았어도 자연스럽게 뽑기만 한 거니까 2, 3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로 조합이 그 얘기죠. 네. 순서가 이렇게 뽑건 저렇게 뽑건 우리는 2, 3으로 5개. 보자. 네. 5개 순서를 이렇게 정하자. 라고 하는 거죠. 네. 순서대로 나열만 한 겁니다. 네. 그럼 자 1과 2와 3 중에서 공역의 원소 중에 공역의 원소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받을 것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뽑아와라. 네. 그러면 3, 3개 중에 중복을 H, 허용하여 5개를 뽑아주세요.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하면 7C5가 되나요? 7C2니까 계산하고 21이 나오겠네요. 네. 그럼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증감수를 구할 때 H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데 앞에 있는 조그만 숫자는 뭐고 뒤에 조그만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자 여기 있는 숫자가 뭐였어요? 공역의 원소의 그쵸.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역의 원소를 이 밑에 여기가 치역자리잖아요. 1이 네. 가는 자리, 2가 가는 자리, 3이 가는 자리, 4가 오는 자리, 5가 가는 자리. 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숫자가 쓰여질 것들이 네. 택해지는 거죠. 네. 택해지는 건 공역에 있는 아이들. 네. 그러면 이 숫자는 뭔가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그렇죠. 되겠네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열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보니까 공역의 개수구나. 네. 뒤에 있는 숫자는 보니까 정의역의 개수구나. 이렇게 네. 되나요? 네. 되겠습니다. 네. 자, 뭐죠? 그러면 이거 다음번으로 남겨놓기로 했나요? 선생님 어떻게 9번 계속 갈까요? 다음번으로 남겨놓을까요? 월요일 강의로 네.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사연 같은 거. 마지막 사연은 아니고 사연이 2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여기가 지금 익명으로. 진지한 고민입니다. 진지한 고민. 그래서 이런 고민들 선생님도 참 어려워요. 고민. 네. 고민이 뭔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 이거 이제 고민이 뭔가 선생님이 고민 사연 읽어주세요. 고민 사연. 네. 요즘 내신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고3입니다. 네. 그런데 국어나 영어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수월한데 수학은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고요. 수학 1 내용은 대부분 기억 안 나고 개념이 기억이 나더라도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시 수학 공부법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유유했어요. 개념을 알아도 응용이 어렵다. 이 말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네. 개념이 기억이 나는 거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 정리, 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모의고사를 풀어봤었을 거 아니에요. 받아가서. 네. 받아가서 풀어봤을 때 분명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봤을 때 내가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풀다가 중간에 막히는 건지 이런 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면 음. 그거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가 사실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교과서에 설명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지. 네. 그러고 나서 개념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면서 스킬을 익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학 정시 공부하는 꿀팁,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하는 꿀팁이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매달 한 번씩은 보게 되는데, 저는 틀렸던 문제들 그 오답 정리, 오답 정리를 꼭꼭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매달 모의고사를 사설 모의고사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봤었거든요. 1학년 때는 절반 조금 넘게 점수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너무 오답 정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을 갖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풀 수 있었다 하는 것만 오답 정리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수가 이제 또 올라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 진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틀리게 되더라고요. 기본이 이제 됐나 봅니다. 오답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또 오답 정리를 또 꾸준히 하다가. 이게 수학이 어려워요. 네.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수학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정시 준비를 만약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수학도 잘 나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를 준비하게 되면 잘 나오는 과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를 완벽하게 정시를 할 거면 수학에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이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개념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야 이거 봤을 때 보여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땐 사실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알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오답 정리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네. 마지막 사연.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쑥스러워 한다면서 다 익명을 요구했는데요. 되게 네. 진솔된 사연인데 네. 일단은 사연 끝에 전달의 말도 있어요. 자, BGM 좀 잔잔하게 좀 따라주세요. 아니 근데 BGM 못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생략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어쨌든 그 친구들 너무 다들 보고 싶고 그전처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반갑게 인사하고 싶다고 계약하기 전까지 건강 조심해서 얼른 만나자고 너무 예쁜 마음씨를 가진 학생이에요. 네. 무지개하고 웃음 표시까지 이모티콘으로 보내주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되게 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고 싶은 친구들과 영상 통화 갑자기요? 네,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 네. 대입이죠. 여러분 고민 당연히 대입이죠. 근데 막상 고등학교 입학해서 바쁘고 열심히 지낸 것 같았는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내신도 스펙도 모의고사 등급도 너무 모두 부족하다. 계속 불안해진다. 누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불안한 건? 네,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좀 왔어요. 네. 얼른 입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약도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금방 원서 쓰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 친구는 사범대에 가는 게 꿈인가 봐요. 네. 선생님들이랑 똑같네요. 선생님 사범대. 네.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가끔 공부하다가 금방 지쳐버리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고3 수험 생활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고3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사실 안 나는데 네. 이게 어차피 나도 공부하고 옆에 친구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저도 수학 선생님 돼야지 이게 뚜렷했거든요. 되게 참 행복했겠네요. 그러면. 뚜렷해서? 네. 혜정 쌤은 저도 뚜렷했죠. 네. 행복했어요. 고3이요? 아니 고3은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 그냥, 돌이켜 보면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할 때 맨날 EBS에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SES의 달리기? 맞아. 지겨운가요? 그쵸? 그거 불러주세요. 제가 그 그것도 고삼생활 얘기할게요. 몰라요. 저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주어졌던 대로. 누구나 힘들고 이거 너무 꼰대 발언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옆을 봐도 그렇고 뭐 뒤를 봐도 그렇고 내 친구들 다 그렇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던데 네. 뒤돌아보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아. 지금 네 맞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돌이켜 생활하면은 고3 생활이 뭐 별거야 하는데 내가 거기 닥쳤을 때는 사실 제일 힘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풀 수 있는 자꾸 그걸 만드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랑 사실 수다도 되게 많이 떨고 그런 거 있었죠. 야자하면서 떡볶이 같은 것도 진짜 맨날 사 먹고 맞아요. 그리고 가끔 노래방도 가끔 가고. 그랬어요? 네네네. 학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있었군요.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에일리언 모양 생긴 노래방. 거기 가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도 하고 야자 도망갔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거 뭐해, 도망가봤자 뭐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맨날 뒤지게 혼나기만 하지.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그 친구들끼리 9명이서 뭉쳐서 지냈는데 그 서로 이제 달마다 생일 챙겨주고 등나무 같은 데 가가지고요. 등나무. 네, 제가 생일이 여름인데 수박으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재미들,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힘든 고3 생활이지만 네. 노래 가사인가요? 아무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생각해보면 몇 달 안 남았어요. 5, 6, 7, 네, 8, 9. 진짜 너무 안 남았네. 네. 힘든 시간 버텨보시고. 이 라디오 사연 같은 게 좀 오늘 무거운 사연이라서 선생님들도 마음이 안 좋네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원하는 대로. 네. 그러려면 어쨌든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든 거 있을 때 부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친구랑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런 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연 문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재밌는 사연은 아니고 또 이제 고민이에요. 고민 뭔가요? 네, 그 고민 뭐냐면 원래 자신이 학원을 꾸준히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고3 되면서 학원을 딱 끊고 그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대요. 혹시나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의 정보력에 내가 좀 못 미쳐서 성적이 떨어질까봐. 특히나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 막 학원에서 보충 유인물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받게 되니까 되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서는 이렇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뭐 내신 정보력이 중요한 것보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데서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몰라요. 맨날 좀 이런 게 안타까웠어요. 이 학원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 2학년이랑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 학교의 스타일 알 텐데 거기서 벗어나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자꾸 안 나오고 그 선생님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네, 내신 공부는 특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우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아마 중간고사, 아니 1차 지필이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 지필평가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지필을 잘 보려면 온라인 강의에서 뭐 개념 설명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목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또 복습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반복. 학교에 이정민 쌤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네. 질문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 공부하다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맞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와서 질문하세요. 그쵸. 혜정쌤이랑 저랑 약간 둘 다 친절한 스타일. 근데 왜 웃으세요? 네, 혜정쌤만 친절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아니 정민 쌤이 더 친절하죠. 아무튼 그 너무 학원 그만두고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한 그 자세는 지금 잘한 것 같고요. 그 선택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요. 스스로. 그렇죠? 혹시나 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공부를 너무 방해하게 되면 차라리 다니는 것도.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불안해서 공부 못 하는데 그걸 굳이 안 다녀가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하면 그렇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마음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선생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9번 이 뒤쪽이 더 어렵죠? 네. 9번부터 16번까지는 강의를 또 찍어서 선생님들이 월요일 날 올릴 테니까 네. 문항 볼 때 모르는 이걸 근데 사연이 중간중간 들어있어서 사연 링크도 같이 나눠야 될까요? 네. 그래서 문항 번호와 이렇게 링크를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걸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네.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 힘든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견하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 확통으로 이행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자, 확인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해줘야죠. 찐자가 되지 말고 네. 못하겠어요. 통통해지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통통도 하지 말자.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화이팅이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민 쌤 저요? 네.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공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 무엇이든지. 우와. 화이팅! 파이팅. 멋있네요. 네. 다음에 만나요.